세리의 차가 사거리 한켠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혼자 회사 앞 도로를 건너오고 있었거든요. 세리는 브레이크 위에 올려둔 발을 천천히 엑셀로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끝나. 나만 무너져. 그때 길 모퉁이에서 황기찬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재인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는데요. 세리는 뒤늦게 그를 발견했지만 이미 발끝이 엑셀을 깊게 밟은 뒤였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차가 미끄러져 나갔고 강재인을 향하던 궤적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황기찬이 몸을 던져 강재인을 밀쳐내는 순간 차량의 범퍼가 그의 옆구리를 강하게 스쳤습니다. 기찬 씨. 강재인의 비명이 새벽을 가르며 터져나왔습니다. 황기찬의 몸이 도로 위로 굴러떨어졌고 세리의 차는 길가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짧은 정적 후 세리가 핸들을 붙잡은 채 눈을 크게 뜬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아무 말도 못한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강재인은 피투성이가 된 황기찬을 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가까워질수록 세리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다 문을 잡고 서 있던 경찰의 손에 막혀 차에서 끌려 나왔는데요. 강재인을 향해 던진 첫 마디는 믿기 어려운 부정이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야. 하지만 차 안의 블랙박스가 이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강재인이 YL그룹 회장실의 넓은 의자에 등을 붙였는데요. 그 의자는 오랫동안 빼앗긴 이름의 무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잠깐 눈을 감고 아버지 강규철을 떠올렸고 이어 황기찬이 버텨 앉아있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의자에 앉았지만 사람에 따라 향내가 다르다는 걸 그때야 아주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창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이마를 스쳤고 마음 한가운데 다짐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은 약속을 지키는 곳이에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임직원들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강승우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눈가가 붉어졌고 미라는 배를 감싸쥔 손끝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누나 진짜 멋있다라는 말이 목전까지 올라와도 꿀꺽 삼키더라고요. 자영은 며칠 전보다 표정이 또렷했는데 치료 덕분에 좋은 날이 늘어난 게 모두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강재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 우린 다시 출발합니다. 정직하게 버는 회사, 서로 어깨 펴고 다니는 회사, YL을 그런 이름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졌고 승우의 손등이 붉어질 정도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강재인은 박수 소리 사이로 아주 조용한 약속을 하나 더 붙였는데요.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은호야, 엄마가 끝까지 왔어. 그런데요, 환한 대낮의 박수 뒤에는 아직 거두지 못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여전히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열린 공판은 공기부터 무거웠습니다. 방청석에는 강재인, 김도윤, 윤희, 미란, 승우까지 모두 들어와 앉았고 각자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찾았다 놓았다 하더라고요. 판사가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강세리는 턱을 조금 올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는데요.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눈동자 안쪽 깊은 데에 잔떨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용한 긴장이 팽팽하게 늘어나던 그때 검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증인 신청합니다. 황기찬. 문이 열리자 휠체어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뺨, 말기암으로 한껏 얇아진 목선 하지만 눈빛은 묘하게 고요했는데요. 모든 걸 내려놓을 때만 생기는 맑음이 깃들어 있더라고요. 황기찬이 증인석 앞에서 잠깐 방청석을 스캔했습니다. 강재인과 시선이 겹치자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앉아 마치 모래 속에 묻은 유리 조각을 하나씩 주워 올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 강세리와 함께 꾸민 일들 전부 인정합니다. 법정이 그 한마디에 흔들렸습니다. 숨을 쉬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정적이 깔렸고 누군가는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황기찬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강재인을 무너뜨리면 모든 게 제자리가 될 줄 알았어요. 결국 아이가 먼저 떠났고 그 죄를 저는 평생 다 못 갚습니다. 강재인은 귓불까지 타들어가는 듯 했는데요. 눈물이 한 줄 조용히 흘렀습니다.
황기찬은 한 번 숨을 고르고 강세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강세리가 홍만수에게 지시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의 대리를 치라고 말할 때 저는 안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공중에서 움찔 멈췄고 어금니 사이로 새는 숨이 따갑게 들렸습니다. 법정 한쪽에서 숨이 엇나간 듯 가팔라졌고 강세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경희의 손에 곧 멈춰 세워졌습니다. 저는 곧 죽습니다. 황기찬이 담담히 말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진실을 돌려놓는 것뿐이네요. 그가 강재인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짧은 두 글자가 솜처럼 가볍지도 쇳덩이처럼 무겁지도 않게 공중에 떠 있었는데요. 그 말의 온도가 모두의 가슴으로 흘러들어가더라고요. 판사가 망치를 가볍게 두드리고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한쪽에서 작은 문이 철컥 열린 소리가 마음에 났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법정 앞 복도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재인이 깊게 들이마신 그 바람이 목 끝에서 따뜻해졌는데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쉰 목소리가 꽂혔어요. 강재인, 노숙자, 즉 황기찬의 어머니가 서류 꾸러미를 휘둘렀습니다. 생명보험 서류였고 그녀의 얼굴은 기름 냄새처럼 거칠었습니다. 내 아들 보험금, 내가 받아. 소리의 끝이 비수처럼 올라붙었죠. 김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돈이 누구의 피였는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는데요. 차갑게 깎은 유리처럼 정확했습니다. 노숙자가 처음엔 더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도윤이 조용히 정확한 사실을 한 조각씩 꺼냈습니다. 오래전 보험 사기, 남의 슬픔에 얹힌 돈, 그걸 발판 삼아 쌓아 올린 욕망. 말이 쌓일수록 노숙자의 발뒤꿈치가 뒤로 밀렸고 결국 서류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강재인은 김도윤의 팔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요. 김도윤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그만. 며칠 뒤 병원. 창밖으로 밝은 오후가 쏟아지는 시간대였어요. 강재인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황기찬은 등받이에 기대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누렇게 마른 만큼 눈빛은 더 사람 같아져 있었는데요. 옅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와줘서 고마워. 강재인은 의자를 끌어 가까이 앉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그건 고맙네요. 황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내 것 만들려는 마음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건 욕심이었어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길고 맑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재인은 시선을 떨구었다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각자 마지막 몫을 하죠. 저는 살아서 해야 할 몫이 있고 당신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몫이 있으니까요. 황기찬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발 행복해요. 그 말은 유언처럼 가벼웠지만 묘하게 오래 남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내려진 판결의 날. 법정은 금속성 정막으로 단단했는데요. 판사가 선고문을 펼치는 순간 모두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피고인 강세리 무기징역. 짤막하고 선명한 문장이 법정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강세리는 무너져 내렸고 망연한 눈빛이 허공에서 자꾸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지호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흘러나왔지만 더 이상 그 이름을 방패로 쓸 수는 없었죠. 경희가 양팔을 잡아 끌어나가자 강세리는 허공을 잡으려는 듯 손가락을 퍼덕였고 결국 발소리마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재인은 두 눈을 감았다가 떴고 김도윤이 아주 은근하게 손등을 건드렸는데요. 말보다 따뜻한 위로가 손끝에서 전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한 해가 돌았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이 많아졌고 자영은 치료를 거치며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재인아, 이제 좀 숨쉬는 얼굴이네. 자영의 말투가 예전처럼 익숙했고 그 마음이 딸의 손등에 포개졌습니다. 승우와 오성은 체스를 두며 유치하게 다퉜고 미라는 불러온 배를 문질문질하면서 아이 발차기에 깔깔 웃었는데요. 그 풍경이 어찌나 평화롭던지 강재인은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 정말 오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김도윤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길가에서 이 꽃이 유난히 예쁘더라고요. 장난스런 야유가 쏟아지고 승우가 매형, 언제 프로포즈 하실 건데요? 라고 던지자 웃음이 벽장까지 찼습니다.
김도윤이 미소로 답했어요. 곧이요. 약속합니다. 베란다로 나오자 바람이 초여름 냄새를 데려왔습니다. 강재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인 씨가 앞으로 가고 제가 옆에서 밀겠습니다. 그 말투가 농담 같다가도 믿음직스러워서 강재인은 혼자 살짝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게 와줘서. 몇 달 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식장은 하얀 꽃으로 충만했고 음악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풀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미란이 드레스를 정리해주며 진짜 예쁘다. 강재인이라고 했고 자영은 눈가를 훔치며 규철이도 봤으면 하고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승우가 들어와 턱시도 매무새를 바로잡으며 말했어요. 누나 손. 내가 오늘 아버지 대신이에요. 그 말이 어떤 울컥을 데리고 와서 강재인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 들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문이 열리고 행진이 시작되자 강재인의 걸음은 놀랍게도 가벼웠습니다. 맨 바닥이 아닌 오래 기다린 약속 위를 걷는 느낌이랄까요? 재단 앞에 김도윤이 눈을 반짝이며 웃을 때 긴 시간 쌓인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서약은 짧고 또렷했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반지가 손가락을 감쌀 때 강재인은 지나온 밤들을 떠올렸어요. 빼앗긴 자리, 흔들린 이름, 금이 간 관계, 그리고 끝내놓지 않은 진실. 모든 것이 마지막 퍼즐처럼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앞만 있네요. 입맞춤과 함께 박수가 터졌고 꽃잎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도희야, 보이지? 우리 다 여기까지 왔다. 피로연에서 김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를 버티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재인 씨, 제 인생이 당신을 만나 방향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웃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두 사람은 차에 올라 신혼여행을 떠나며 서로의 손을 맡겼는데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묘하게 축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강재인이 속삭였습니다. 행복, 우리 조금 과분하게 받아도 되죠? 김도윤이 웃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럴 자격 있습니다. 한편 교도소의 회색 복도에서 계절은 느리게 바뀌었습니다. 강세리는 좁은 침상에 앉아 벽의 균열을 세며 시간을 버텼습니다. 때로는 아이 이름을 중얼거렸고 때로는 과거를 변명하듯 더듬었는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밤이 길수록 조용한 후회가 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더 이상 누구를 다치게 할 수 없는 곳에서만 유효했어요. 그것도 그나마의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른 아침 병원 의무실에서 짧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기찬이 고요하게 눈을 감았다고요. 침상 옆 서랍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는데 첫 줄은 이랬습니다. 재인에게.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강재인은 편지를 받았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면죄부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창가에 서서 아주 짧게 눈을 감고 이렇게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각자의 목, 끝. 시간은 다시 앞으로만 흘렀습니다. YL그룹은 회계가 투명해졌고 직원들의 표정에서 경직이 빠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이익이라는 단어가 신뢰와 비슷한 톤으로 발음되기 시작했고 사내 게시판에는 작은 고마움과 제안들이 촘촘히 올라왔습니다. 강재인은 결제 도장을 찍을 때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를 마음 한가운데서 한 번 더 들었는데요. 이건 약속의 소리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하늘이 유난히 투명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이 함께 묘원을 찾았고 강규철과 은호의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빠, 은호야. 우리 이제 정말 잘 살게. 말끝이 바람에 실려나갔고 낙엽이 발치해서 부드럽게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강재인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둘의 그림자가 길게 포개졌는데요. 그 그림자 안에는 슬픔과 회복, 상실과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내겠다는 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따뜻한 전구빛이 현관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승우와 오성이 또 체스를 두고 투닥거렸고 미라는 아기를 안고 어르렁거리듯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영은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데우며 제인아, 밥 먹자 하고 불렀고요.
강재인은 잠깐 현관에 서서 이 모든 소리를 한 다발로 묶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오래된 질문 하나가 스르르 자리를 바꿔 앉더라고요. 진짜 주인은 누굴까? 그 질문의 대답은 예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의자가 아니라 약속, 권력이 아니라 책임, 피가 아니라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버틴 사람들. 강재인은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들어 같은 말투로 답했습니다. 어서 와요. 말 한마디 속에 긴 계절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계절을 지나 오늘에 도착한 사람들은 드디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요. 내일의 문이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